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북미 대화에 기대감을 보인 미국에 대해 꿈보다 해몽이라며 잘못된 기대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를 접견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협상 진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담긴 북한의 입장 그리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끝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화를 언급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네. 일단 이 부분 지금 김여정 부부장 입장 나온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전원회의에서의 이 발언은 대화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대화의 방점을 찍었다라기보다는 네. 이 전체 그 전원회의 보도 내용 중에 소위 대외 정책과 관련된 보도 내용 중에 기존에 굉장히 완강하게 항상 걸고 넘어졌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요구 사항이 그 용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대결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그 적대시 정책 요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결 쪽이나 좀 더 완강한 쪽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네.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오히려 이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갖는 너무 지나친 이제 그 프레임이 굉장히 강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절제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거를 대체하는 여러 말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했어요. 예를 들면은 국가의 존엄과 뭐 자주적인 발전, 뭐 평화적 환경, 국가 안전을 담보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뭐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 앞서서 얘기했던 국가 존엄, 뭐 발전, 평화, 뭐 안전이라는 건 다 사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기존에 얘기했던 거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순화시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근데 그만큼 대화를 더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화된 표현이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에 더 무게를 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 것이고, 다만 이제 오늘 그 김여정 부부장의 그 네. 소위 담화, 아주 매우 짧은 담화인데, 네. 이 담화는 꿈보다 해몽이다. 소위 이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장관이죠, 미국의. 예. 이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대결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ABC 방송에서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 매우 흥미로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평양에서 빨리 대화를 하겠다라는 신호가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한 반응을 오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것인데요. 뭐 이 내놓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외교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여기에 화답해서 김정은 총비서죠. 당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도 대미 정책이 완성됐다. 우리는 대화와 대결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네. 사실상 대화 쪽에도 무게를 두고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답을 해야 될 거는 미국이 되겠죠. 근데 이 미국이 답을 할 때 누가 답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 밑에 있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좌관이나 아니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화답을 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그 네. 격에 맞게 답을 해주길 바라는 거고, 북한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강경한 요구를 빼고서 아주 외교적인 격식과 절제된 용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내보냈으니까 네. 거기에 맞는 미국의 답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답은 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흥미로운 신호다라는 아주 너무 성의 없는 이제 이런 답처럼 보이는 발언을 했고,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심도 있게 읽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김 미국 특별대표도 와서 본인 성김 대표는 특별대표로서 협상에 임할 때는 주요한 역할, 실무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총비서,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이것으로는 북한이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의 응답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이 화답하듯이 얘기를 해버려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이 소위 이제 설리번 보좌관의 말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는 했지만 네. 사실상 김여정 담화도 매우 절제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절제된 용어로 얘기했는데 자신이 굉장히 거친 용어로 얘기하는 거는 그 지도자의 어떤 의도를 상당히 훼손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짧고 거칠지 않게 이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북측에서는 뭔가 분명한 메시지를 미국이 주기를 원했고, 뭐 우리가 흔히들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뭔가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카드를 우리한테 줄 것인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뭐 대화에 나와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뭐 대북 제재 해제를 해달라, 뭐 해제를 해주겠다, 뭐 뭘 해주겠다, 이런 거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대화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은 계속적으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대북 적대시 정책, 소위 말해서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든가 관계 개선의 문제라든가 평화를 제도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비핵화 논의만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새 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완성됐다고 했지만 실용적이다, 외교를 중심으로 간다는 방법은 얘기했지만 뭘 그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 발언이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국가 존엄, 발전, 평화, 안전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범주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렇다면은 상대는 그렇게 니네들이 그걸 관심 갖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협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재를 해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대화와 접촉으로 나올 수 있는 소위 명분을 이제 깔아달라는 얘기인데, 그 명분은 곧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최소한 그런 구체성도 띄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연하게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제 협상이 깨지거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좀 담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우리 청와대가 직접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김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방한한 이후에 어제 한미일, 또 한미, 그다음 한일 간의 계속적인 연쇄적인 협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북핵 수석대표의 협의 과정에서 모두 이제 발언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 외교부의 노규덕 본부장,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균형 있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 이 두 개를 균등하게 같이 언급을 했고, 또 싱가포르 북미회담에 대한 계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북한과 한국, 그다음 미국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다 아우르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이제 모두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어떤 성김 대표의 발언은 그냥 한반도 비핵화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또 관심 갖고 있는 적대시 정책이라든가 어떤 관계 개선, 뭐 평화와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모두 발언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한국은 상당 부분 현재의 국면을 북미 관계가 연결돼야 될 중대 시기, 그리고 남북 관계도 재활성화돼야 되는 중대 시기로 보고 상당히 발언을 균형 있게 신중하게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쪽은 의외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와서 성김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듣고, 그거를 백악관으로 가져가서 백악관이 이제 그 내용들을 분석한 다음에
오히려 이제 북한에게 공식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는 어떻든 간에 상당히 신중한 지금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고 나름대로 신중함을 갖고 지금 담화를 냈기 때문에 청와대도 여기에 과민하게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도 좀, 북측 내 위상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월 직급이 강등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예. 자신 명의 담화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네. 됩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우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 북한이 당 중심의 통치 체제로 전환을 계속적으로 해왔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변화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8차 당대회를 1월에 개최하면서 당규약을 개정하고 대폭적으로 당의 운영 체계를 상당 부분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지난해 당창건 75주년을 맞아서도 상당한 또 변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남, 소위 이제 남북 관계를 주로 맡아보는 대남 부분을 상당 부분 직무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격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는 당내에 있는 대남 비서조차도, 담당 비서조차도 자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쪽에 대한 굉장히 서운함, 냉대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가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남북과의 기대 안 걸겠다, 이런 이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만큼 이 부분을 김여정 부부장이 소위 총괄적으로 대미 관련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맡아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상 부부장으로의 직급 하향처럼 보이는 부분은 김여정의 위상이 하락된 것이 아니라, 네. 직무적인 부분이 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남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갖는 성격을 상당 부분 좀 낮춰 잡은 것이지, 네. 그 인물 자체가 격화되거나 강등된 의미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로얄 패밀리로서 소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의 위상, 그다음에 측근으로서의 최측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대미 발언의 거의 모든 것에 코디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 이런 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지금 활동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네. 폐지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 종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한미 워킹그룹은 사실상 남북한이 합의했던 이행 사항들을 미국의 대북 제재 틀에 저촉되는지, 혹시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뭔지, 이런 걸 검토해주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기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된 거는 법무부, 재무부, 국무부 등 각 부처가 다 나눠서 역할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상대하려면 우리 외교부가 다 다른 부처들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실제 한미 워킹그룹을 하게 되면은 국무부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행 사항에 대한 검토를 국무부가 중심이 돼서 빠르게 효율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적 프레임에 너무 지나치게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진보적인 좀 측면에서는 이게 한미 남북한의 이행을 가로막는 이게 약간 족쇄화 같은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었고, 또 예.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한미의 어떤 제재 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 보는 경우도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한국이 자주적이지 못하고 미국에게 종속돼 있는 것으로 이걸 굉장히 비난을 하는 주요 소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그 기능의 순수성과 상관없이 상당 부분 정치적 프레임에 너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굴레를 벗어 던지는 것이 미국의 새 정부가 등장한 시기에 벗어 던지는 것이 맞고요. 그 이후에 어떻든 새로운 국장급 협의체 신설을 지금 외교부에서 밝혔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의 워킹그룹 체제보다는 좀 더 격이 높아지고, 좀 더 통일부라든가 남북 이행을 좀 더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협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대화 유인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논의될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서 북미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기대는 많이 하지만 그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자신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위상을 북미 관계를 주로 두고 남북 관계를 약간 수단적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에서 미국에게 뭔가를 더 강조하고 싶고 더 강하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북 관계를 좀 약간 긴장성을 부여하거나 좀 흔드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의 어떤 차원에서 북미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잘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북한의 지금 메시지를 읽는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좀 그 능력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좀 화답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아이템들을 준비를 해서 북한에게 어떤 그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것이 곧 동맹의 존중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촉진자로서의 어떤 위상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이제 일단 8월로 넘어가면은 한미연합훈련 전국급의 한미연합훈련 시즌이 돌아오는 것도 있고요. 사실 5, 6, 7 이 시기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미일 간의 또 영국 경항모까지 최근에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항공모함이 움직이기도 하고 해서 주변에서 계속 대중국 포위 압박 전략 차원에서 여러 군사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6, 7월도 이제 계속 해상훈련이라든가 잠수함훈련 여러 훈련들이 계속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예전 같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미연합전에 북한도 반응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